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뭐 봄철이 되고 하니까 여기저기 뭐 행사들이 바쁜 관계로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방송에서 만나뵐 기회들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그 일상에 과유불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유불급. 예. 과한 것은 너무 과한 것은 모자라니만 못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하는 이런 뜻인데요. 요즘 좀 지나치게 과열된 이 트로트계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나눌까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제가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 또 안방TV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의 투표로 한번 그 의사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과유불급의 오늘 그 주제의 주인공은요 황영웅 씨입니다. 황영웅 씨에 관한 얘기들 안방TV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예. 최초에 황영웅 씨에 관한 그 유튜버의 폭로가 있었을 때 사실 뭐 안방TV에서는 굉장히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유튜버의 어떤 그 폭로와 주장이 그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예컨대 뭐 문신에 관한 부분, 황영웅 씨가 뭐 문신을 했다. 그래서 이게 문신 자체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는 뒤에 나오는 어떤 그 상해 전과에 관련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문신 부분을 좀 부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이 강하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뭐 일상에서도 문신하신 분들 얼마든지 보고 있고 뭐 국가대표 선수들, 유명 축구 선수들 그런 분들 다 그 문신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순히 연예인이 문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특히나 그 제일 황당했던 거는 정장만 입고 나온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아니 뭐 정장 입고 안 나오는 그 트로트 가수도 있습니까? 모든 트로트 가수들이 정장을 입고 나오고 또 그 불타는 트롯맨 그때 이제 경연에 참여했던 가수분들이 그 시기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이 긴 팔 정장을 다 착용을 하고 나왔는데 마치 무슨 황영웅 씨가 문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뭐 긴 팔 정장을 입고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이 어떤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유튜버가 주장하는 그 방식이나 진행의 과정이 좀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었죠. 또 크로스 체크 부분입니다. 폭로를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뭐 유튜버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뭐 유튜브에 뭐 법도 없고 이런 그 참 어떤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폭로하신 분이 본인이 자칭 연예 기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기자라면은 서로가 이렇게 이제 그 교차되는 크로스 체크라 그러죠.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와 의혹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이 반론의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게 이 취재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 그 크로스 체크가 안 된 기사는 아예 그 나가지도 못해요. 방송으로나 뭐 지면으로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취재의 어떤 그 원칙이죠. 근데 명색이 이제 연예 기자를 주장하시는 분이 그 사건의 내용이 진실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크로스 체크는 해야 되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황영웅 씨 본인에 대해 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 내가 이런 제보를 받았다. 이거를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만약에 황영웅 씨가 나 거기에 대해서 뭐 해줄 말이 없다. 응?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고 그 본인에게 의사를 물었더니 뭐 모른다고 한다. 아니면 답변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뭐 폭로를 하든 기사를 하든 해야 되는 것인데 한쪽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방TV의 그 최초의 어떤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황영우 씨에 관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다분히 중립적이면서 오히려 폭로한 그 기자 유튜버 그분의 어떤 그 폭로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황영우 씨가 본인의 그 입장문을 냈죠.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차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입장이 제가 좀 많이 바뀌어서 황영우 씨에 대한 질책을 좀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뭐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질책했던 부분은 왜 이렇게 사과가 늦었느냐. 네. 사실은 그 의혹이 이 폭로됐던 거는 결승전 녹화가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적했듯이 그 폭로의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황영우 씨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빠르게 본인이 입장을 표명했더라면은 나머지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최소한 뭐 제작진도 어떤 뭐 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폭로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입장을 미루다가 결승전 녹화를 하게 되고 심지어 결승전이 방영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그 본인의 사과문을 내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그 시점에 잘못이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은 황영우 씨한테 있는 거죠. 뭐 물론 인간적으로 사실 그 인기 정상의 이 어떤 그 문턱에까지 정말 그 바로 코앞에까지 도착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폭로가 나왔을 때 이걸 솔직히 시인하고 즉각적으로 바로 인정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서는 뭐 저도 어느 정도 납득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 잘잘못을 따지자면은 분명히 이제 황영우 씨가 인정하고 그 사과한 시점에서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과의 내용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사과 자체는 뭐 깔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깔끔했던 사과가 마지막 마무리까지 글쎄요, 많은 공감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사과를 하면 깨끗이 사과를 하고 본인이 자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역으로 사과를 하면서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그런 사과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과하고 그 이후로 뭐 여론을 봤는데 여론이 계속 악화가 되고 추가적인 폭로가 이제 막 이어지고 그리고 급기야 지상파 방송에서 이 황영우 씨에 대한 그 이전에 어떤 그 학교 폭력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화 탐사대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Y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그 황영우 씨에 대해서 이걸 이제 파헤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실화 탐사대에서 지금 황영우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황영우 씨의 과거를 이게 뭐 폭로가 될지 아니면은 진실 규명이 될지 이 방송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3월 30일 목요일 밤 9시. 예.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보가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 MBC 실화 탐사대에서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황영우 씨가 졸업했던 연도에 함께 졸업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제보를 받는다. 이런 이제 그 관련 공지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황영우 씨가 하차하게 된 또 원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폭로 유튜버의 내용만 있었다면은 뭐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뭐
지상파에서 이렇게 그 탐사 프로그램들이 직접적으로 과거를 다룬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심한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제 황룡씨 팬카페에서 뭐 여러 가지로 항의하고 또 뭐 이게 뭐 과도한 사생활 폭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뭐 타 연예인들에 대해서까지도 과거를 그럼 한번 들춰보자. 이게 그 잣대가 공평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그 이 실화탐사대에서 먼저 포문을 열 것 같아요. 방송도 실화탐사대가 목요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게 이제 학창 시절에 어떤 그 삐뚤어진 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비추는 그런 의미로 영화 제목을 이렇게 차용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 영웅이라는 그 단어가 황룡씨 이름자하고도 또 이렇게 매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중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이제 불거졌느냐? 저는 1차적인 원인은 황룡 씨에게 있다고 봅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그거보다 더 이전으로 따지면은, 뭐 여러분들은 뭐 폭로 유튜버에게 원인을 뭐 두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은 뭐 예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인 거는 맞아요. 이분이 맞는 소리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취재를 해가지고 사실을 보도한 것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나 또 잘못된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전에 그 양지은 씨 소속사 같은 경우 뭐 어떤 특정 소속사를 거론하면서 양지은 씨는 거기하고 계약이 됐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계속 그 의견을 펼쳤는데 양지은 씨는 데뷔 이래로 지금까지 그 소속사하고 어떤 계약 관계도 지금 뭐 체결하거나 또는 관계가 돼 있다는 그런 공식적인 내용이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버에 대한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뭐 10번 중에 7번, 8번을 맞는 내용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한 번, 두 번이라도 잘못된 내용을 알려가지고 그 어떤 폭로로 인해서 한 사람의 어떤 그 사생활이나 명예가 실추됐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이 뭐 본인은 굉장히 뭐 공익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폭로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어떤 콘텐츠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저 역시 하나의 콘텐츠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듯이 그 사람도 역시나 자신의 어떤 방송 콘텐츠 때문에 그런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뭐 솔직하게 그렇게 뭐 얘기를 하면 되지. 마치 본인은 뭐 어떤 뭐 이익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오로지 뭐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그런 의도로 이런 그 방송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1차적인 원인은 그 폭로 유튜버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황룡 씨 쪽에서 이거를 초반에 대처만 잘했어도 뭐 이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원인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판단을 내린 시점의 문제입니다. 결승전 녹화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이거를 인지하고 바로 그냥 하차를 해버렸다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진달래 씨 기억나시죠? 미스트로 시즌2에서 준결승 무대 올라가기 바로 녹화하기 하루 전날이었나요? 이틀,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하루 전날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진달래 씨가 이 학폭 논란이 불거지고 본인이 하차를 해버려요. 네. 그 조금 전에 불거졌는데, 본인이 소속사가 이렇게 이제 본인이 버티고 보소사도 아니라고 이렇게 근거 없다고 그 얘기를 하다가
추가적인 이런 그 폭로와 여론들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하차를 했죠. 예. 그리고 딱 뭐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하다 하고 자숙하겠다고 얘기하고 하차한 이후로 아무런 그 이후로 잠깐 뭐 언급은 됐었지만 진달래 씨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어떤 그 화제거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대부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반성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게 없습니다. 근데 황영욱 씨는 애초에 그 입장문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인의 이 과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과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그리고 이제 뭐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 진심으로 미안하다. 예. 그리고 뭐 사과의 말씀을 이제야 드리게 되어 후회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게 그 좋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 직접 만나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이후로 뭐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다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예, 뭐 그 이후로도 쭉 이제 사과의 얘기를 하다가 그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저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앞에까지 계속 뭐 구구절절히 뭐 사과의 말과 또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을 전하다가 그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며 살아갈 기회를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디 다시 얻은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요. 심력 끼친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해서 다시 얻은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가수로서 계속 활동하면서 그 살 수 있도록 그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얘기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사과하고 자숙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그냥 있으면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나중에 어떤 뭐 제3자에 의해서 황영욱 씨가 이렇게 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숙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나간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한데 뭐 그 이후로 황영욱 씨의 삶을 뭐 이렇게 뭐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삶들이 뭐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고 오히려 뭐 미담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면은 그런 것들을 뭐 조명하면서 예, 간절히 원하는 어떤 그 팬들의 마음도 좀 알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복귀 의사를 타진해 보는 이런 수순이 돼야 되는데 사과하는 그 입장문 이게 최초의 사과 입장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본인이 잘못한 건 맞는데 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하차할 때 그 입장문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SNS에 올라와 있는 건데 뭐 죄송하고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의 끝에 말씀드린다. 나로 인해 뭐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뭐 하차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 하죠. 예. 그러면서 또 마지막 문구가 뭐냐 하면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 관해서는 나를 믿어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를 두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황영욱 씨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예, 만약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 하도 제공되다 보니까 뭐 부풀려지고 덧붙여진 것도 분명히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전에도 우리가 참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면은 마치 마녀 사냥처럼 있지도 않은 것까지 막 만들어내는 2차, 3차로 재가공돼 가지고 없는 말들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영욱 씨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의혹들 중에서도
뭐 일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뭐 조사를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아직도 밝혀진 건 아니네요. 그렇지만 그런데 비록 본인이 듣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조금 또는 많이 부풀려지거나 과장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여기서 깔끔하게 그냥 사과하고 물러나고 뒤돌아서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 뭐 제3자나 또 소속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기된 의혹이 맞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결백하다. 이 부분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이거는 바로잡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어떤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소나기는 피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도 되고 아까도 입장문 발표할 때도 최초의 입장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됐다 사과한다. 근데 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잘못됐다 사과한다. 근데 어떤 거는 좀 내가 좀 억울하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 시기가 좋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이 어떤 동정과 또 연민보다는 괘씸이 더 많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황영우 씨한테 있는 거죠. 예. 사과문이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뭐 대중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자숙하겠다 이렇게 끝났다면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아유 참 황영우 안 됐다. 옛날에 뭐 저렇게 뭐 상해 전과가 있었던 모양인데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아니면 뭐 술 먹고 이렇게 뭐 우발적으로 내용은 뭐 정확하게 따져봐야 알겠지만은 그렇게 동정적인 어떤 여론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사과하는 그 입장문에서 사과하는데 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그죠? 그리고 또 하차하면서까지 이거는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제 이 단서를 달았던 거. 예. 이게 이제 그 민심이 황영우 씨에게 좀 우호적이지 못했던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이 일부 어떤 그 황영우 씨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과 이 가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적인 관계예요. 내가 뭐 누구 가수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가수에 대해서 뭐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원도 보내고 그렇죠. 또 남들은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격려해주고 싶고 나는 안아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게 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본인들의 자유죠. 자유의사입니다. 뭐 그거를 저는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황영우 씨를 아끼고 황영우 씨가 잘 되기를 바라는 황영우 씨의 팬들이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그 대중적인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굳이 그 여론과 자꾸 맞서서 황영우 씨를 옹호하고 황영우 씨를 막아주기 위한 그 방패를 자처한다는 것이 그게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대중의 어떤 그 여론에 대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저항이.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야, 황영우 잘못했네. 이거에 대해서 황영우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영우는 조용히 있는데 그 황영우를 지지하는 일부 팬들과 또 황영우 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그 여론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과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그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탐사 프로그램에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게 화제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예, 뭐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 또 컨텐츠들이 양산이 되고, 황영웅 씨 지금 팬카페 인원이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해 본 바로 한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2만 5천 명 조금 못 돼요. 예, 이 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트로트로 지금 제일 성공한 사람들 하면은 미스터 트롯 탑7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원조 미스트롯 송가인 씨 있고, 또 뭐 미스터 트롯에 뭐 임영웅 씨, 김호중 씨, 뭐 이렇게 그 팬덤이 가장 많은 분들이죠. 근데 탑7에 이 김희재 씨가 그 중에서 가장 적은데, 김희재 씨 팬카페 회원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황영웅 씨가. 장민호 씨가 한 2만 5천 명 돼요. 예. 장민호 씨하고 지금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이 황영웅 씨를 지지하고 또 이 흠모하는 그런 팬카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많은 그 팬덤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과 어떤 대중들과의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뭐 대립이랄까요? 이게 이제 더 불거지니까 정작 황영웅 씨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저항하는 것 같은, 예, 이런 그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죠. 또 뭐 방송에서는 황영웅 씨가 하차를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뭐 5개 광고라든가 다른 뭐 투표라든가 이런 데서 이 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그 거의 장민옥 씨 팬카페 회원수하고 거의 같은 숫자에 또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 이 많은 팬덤들이 이 화력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뭐 그 5개 광고라든가 또는 뭐 순위 차트에서 이렇게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황영웅 씨가.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보기에는 또 그 시선이 곱지가 않은 거죠. 예. 황영웅이 뭐 자수가 안 하고 이렇게, 예? 활동한다, 이런 이미지를 받게 되는 거고, 또 황영웅 씨도 지금 그 방송에서 모습을 안 보이고 있지만 이걸 자숙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팬들이 황영웅 씨를 대신해서 활동 아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숙하고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이 그 충성도 높은 이 팬분들이 정말로 그 황영웅 씨를 위한다면 지금은 소나기를 피해가야 될 때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그래서 이 황영웅 씨를 뭐 응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황영웅 씨를 비난하는 여론과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기보다는 지금은 글쎄요, 뭐 황영웅 씨를 흠모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끼리 계속 뭐 이렇게 회원을 늘려 나가고, 이 안에서의 어떤 뭐 활동은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들의 개인 의사인데, 예. 하지만 외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 황영웅 씨를 피하라는 이런 모습들은 지금은 자제해야 될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활동을, 팬카페를 유지하려면 팬카페에 있는 팬분들의 그 목적 자체는 황영웅 씨를 응원하고 황영웅 씨를 또 옹호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뭐 팬카페 운영진들은 또 당연히 그런 안들을 내놔야 되고 그런 이벤트들을 내놔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그 대중적인 여론과 팬들의 어떤 그 의사가 충돌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제 그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황영웅 씨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는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대중의 심리인 것 같아요. 예. 하나의 어떤 타겟이 있으면 그 타겟을 향해서 뭐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좀 원초적인, 예, 이 어떤 대중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요거는 비단 황영웅 씨가 아니라도 여러 뭐 유명인들의 경우 이런 그 비난의 어떤 소지가 발생하면은 대중적인 여론이 굉장히 그 날아와서 꽂힙니다. 예. 이거를 뭐 만연사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런 그 대중의 인기를 얻고 사는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숙명이에요. 뭐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면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그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뭐 유명 가수들 같은 경우 연간 수익이 거의 뭐 100억을 넘어갑니다. 수백억대의 그런 수익을 얻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익이죠. 뭐 유명 운동선수, 뭐 영화배우라든지 뭐 트로트 가수 아니라도 다른 뭐 가수들, 예, 뭐 유명 연예인들, 또 뭐 방송인들, 이분들의 수익이 뭐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경제적인 그 이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그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근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팬들에게 있거든요. 대중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마치 신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따지고 보면은 뭐 그분들 중에는 사실은 일반인들하고 비교하면은 뭐 딱히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 엄청난 뭐 노력을 퍼부은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대중들이 그들에게 환호하고 그들의 어떤 그 인기나 인지도를 그 만들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대중들이 어떤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 여기에 최소한 내가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항상 보여줄 그런 그 최소한의 의무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느 한순간 자기가 어떤 지지하고 응원하는, 또는 저 친구는 스타지 하고 자기가 비록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 인정해주는 그런 그 유명인이 이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뭐 말, 언행을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또 더 심한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돼요. 뭐 누구는 뭐 그렇게 안 하냐, 누구나 뭐 잘못이 있는데 왜 그 황영웅만 이렇게 하냐, 이렇게 같은 잣대로 놓고 볼 수 없는 그런 그 연예인으로서의 이 어떤 운명입니다. 운명.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숙명이에요. 그런 의무예요. 그래서 뭐 황영식 팬분들이나 또는 이런 뭐 지나친 어떤 여론에 대해 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제가 봐도 좀 여러 가지 뭐 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사는 그런 스타들이 감내해야 될 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사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태가 좀 수그러들 수 있을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논평을 하자면은, 먼저 황영웅 씨가 그냥 이거는 자숙해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니 황영웅이 지금 자숙하고 있지 않냐, 방송도 안 나오고 지금 뭐 어디 가서 노래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무슨 또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러니까 이게 그 또 문제인 겁니다. 뭐냐, 황영웅 씨는 지금까지 아까 제가 여기 입장문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자숙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공식 입장문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이 딱 두 개 나와 있는데 공식 입장문에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그 다시 얻은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좋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자숙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노래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변화하며 살아갈 기회를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숙하겠습니다. 당분간 모든 활동 중단하고 저는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차할 때도 나를 믿어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다. 예. 그냥 저는 하차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숙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숙한다고 공식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내보인 적이 없다 보니까 자숙을 안 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활동 못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뭐 오늘 이렇게 방송 나갈 거니까 방송 나가고 나서든지 방송 나가기 전이든지 모든 그 자신으로 인한 논란에 대해서 뭐 앞서도 사과를 드렸지만 뭐 지금도 또 사과를 드리고 저는 자숙하겠다. 다른 말이 자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숙하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해버리고 안 보이면 그때부터는 자숙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화면에 안 보이고 있는데도 지금 언제든지 나오려고 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간만 아까운 거예요. 시간은 어차피 가는데 자숙의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려고 지금 발버둥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런 시간으로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어차피 지금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활동 못 하니까 저는 활동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앞으로 그동안 뭐 대중들께서 보내주신 그 응원에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앞으로 자숙하겠다 이러고 이제 딱 끝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기간은 자숙의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 몇 달이 되든 뭐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자숙을 하는 기간이 되니까 그 이후에 어떤 그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자숙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인식이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자숙해 버리면은 사실은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거든요. 진달래 씨 보세요. 뭐 하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혀 뭐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자숙에 대한 자신의 표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더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뭐 실화 탐사대 뭐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사생활 폭로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뭐 탐사해가지고 밝히는 게 도대체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냐. 이렇게 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간에는 보니까 뭐 신동엽 씨도 그러면은 뭐 과거에 예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방송하는 건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김호중 씨라든가 뭐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황용 씨가 본인의 입으로 뭐 본인의 표현으로 본인의 의사로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탐사 보도가 아직 뭐 방송은 안 됐습니다만은 황용 씨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드러낼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어서 우리가 탐사를 해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거는 거짓말이고 이런 거는 사실이었다. 에? 이런 것들은 오해였다. 이런 의혹들은 다 가짜였다. 이게 밝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탐사 보도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황영웅 씨도 적극 협조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자기 입장도 좀 드러내고 이런 거는 뭐 가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저는 뭐 자숙하고 있고 많은 대중들이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 방송을 봐야 알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런 뭐 탐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글쎄요 뭐 MBC나 SBS에서 황용 씨에 대한 어떤 뭐 악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마녀 사냥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객관적으로 뭐 자료를 좀 또는 뭐 관계자분들에 대한 어떤 뭐 인터뷰라든가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죠. 그래서 보도를 할 건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이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뭐 방송 금지해라 하고 이렇게 뭐 시위도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그것도 그렇게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뭐 황용웅이 뭘 잘못했느냐? 김호중은 뭐 예전에 뭐 조직폭력배 생활도 했다고 하지 않냐? 그리고 뭐 신동엽도 예전에 뭐 아시죠? 신동엽 씨 한창 인기 있을 때 대마초 사건으로
그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신동엽 씨가 이 실화 탐사대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황용 씨가 도대체 뭐 뭘 잘못했냐,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대중한테 사과하는 거죠. 대중은 황용 씨가 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갑니까? 대중이 선호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대중들이 황용 씨를 선호할 때, 그죠? 황용 씨의 그런 과거를 알고 선호했을까요? 아닙니다. 성실하게 그 6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실한 청년으로 알고 좋아했던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안 따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많은 대중들은 그렇게 방송에서 보여준 이미지에 그 이미지를 보고 황용 씨에 대해서 응원하고 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과거가 상당히 그 비난받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일부는 또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 그 대중들이 실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황용 씨에 대해서. 그 실망한 대중들한테 그 실망을 드린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걸 사과하는 게 아니고. 예? 너는 뭐 황용한테 네가 뭐 두드려 맞았냐? 네가 왜 사과하라 하냐? 황용 씨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그 대중의 마음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동엽 씨 뭐 과거 사건, 뭐 김호중 씨 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김호중 씨가 나올 때 방송에 나와서 미스터 트롯 나올 때 그 사실을 숨겼습니까? 아니죠. 이미 그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영화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김호중 씨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친구가 그 친구구나. 예?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 예? 조폭 생활 하던 그 친구가 개과천선해가지고 성악으로 이렇게 양지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이구나.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그 인기를 보내준 거죠. 그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거죠. 그 다음에 신동엽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기가 있던 시절에 대마초 사건이 나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게 다 보도가 됐고 그래서 방송에서 퇴출되고 또 자숙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한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황용 씨는 지금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고 또 나머지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보도를 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취재를. 그렇죠. 그게 뭐 공소시효가 다 지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의 내용들은 아주 어릴 적 그 내용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법정에 세울 수는 없는 거고 그 과연 내용들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취재하고 의혹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같이 지나갔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취급되는 게 아닙니다. 신동엽 씨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김호중 씨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그게 같은 비교선상에서 놓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과정들이 낱낱이 알려졌든지 아니면 그 과거가 이미 다 공개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서 용서를 구해서 이해를 받아서 나온 것이고 황용 씨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황용 씨가 사과해야 될 거는 바로 그 대중의 어떤 그 실망한 마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라리 이참에 어떤 뭐 과거에 정말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차라리 다 밝혀지고 그리고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의혹들 중에서 사실 아닌 거는 또 사실 아니라고 밝히고 그래서 한번 싹 그냥 다 쏟아놓고 예? 쏟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잘못된 것들 다 사과하고 자숙하고 그 이후에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지금의 어떤 이 논란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수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이 영상 올리고 나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또 그 의견들이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냉정한 잣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연예인들에 대한 이런 그 사생활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일각에서 보면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의 특성상 이 대중의 관심과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사는 이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잣대, 또 보다 더 세밀한 어떤 그런 그 관심, 이거를 보내지 마라, 이런 걸 하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이 모순되는 그런 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의 인기로 그런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이라면은 대중의 비난과 대중의 관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대중의 관심과 비난은 싹 하지 마라, 나에게는 오로지 응원과 열광만 보내달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런 그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방향을 정해놓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런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따지고 크로스 체크할 건 크로스 체크하고, 그래서 지금 진짜 너무너무 많은 의혹들이 지금 뭐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사실이면은 그러면 그거는 지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정확하게 좀 밝혀져 가지고 이참에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그래서 정리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예? 자숙하고 또 그 이후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길을 열어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뭐 너무나도 뭐 용납되기 힘든 그런 과거라면은 그거는 뭐 대중이 판단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카더라 하는 내용과는 달리 사실 뭐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 이후의 어떤 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 개선됐다는, 본인이 이제 성인 이후로 이렇게 일상에서 그 건실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뭐 좀 제대로 조명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모든 판단은 대중이 하는 거고 그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따져서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됐고요. 저는 오늘 또 지금 그 전라도 그 영암에 행사가 있어서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안방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또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 같이 한번 공감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안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